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뉴욕타임즈입니다. 4월 15일은 제21대 총선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뽑는 날입니다. 이 땅에서 친일 잔재는 하루 만에 청산할 수 없지만 친일 매국 정치인은 단 하루 만에 심판할 수 있습니다. 역대 대선 중 가장 투표율이 떨어졌던 선거는 2007년 17대 대선이었습니다. 이명박이 당선되면서 정치를 외면한 대가가 무엇인지 저는 그 시절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2명에게만 투표를 꼭 하라고 말씀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위대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명박 재임 초기에 치러졌던 18대 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때 처음 당선된 인물들이 기라성 같은데요. 김성태, 장제원, 조원진, 여상규, 나경원도 18대의 지역구 의원으로 처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명박 재임 후반기에 치러진 19대 총선에서는 하태경, 김진태 같은 인물이 나왔습니다. 친박 공천으로 옥새파동을 일으켰던 20대 국회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으로 민주당이 드디어 새누리당을 이기고 원내 제1당이 됐습니다. 총 300석의 국회의석 중에 180석을 얻으면 단독으로 개헌을 할 수 있습니다. 150석을 얻으면 단독 과반으로 자한당이 아무리 발목을 잡아도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지금까지 미처 처리하지 못했던 개혁 입법들을 모두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다른 정당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해서 원내 제1당이라도 반드시 돼야 합니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원내 제1당이 되면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국회의장직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임기를 1년 10개월가량 남겨놨던 박근혜의 국정 후반기 운영이 쉽지 않았겠죠. 국회의장을 민주당이 가져오지 못했다면 박근혜 탄핵안은 국회 문턱을 통과할 수 없었을 겁니다. 국회의장을 민주당이 가져오지 못했다면 검경수사권 조정법, 공수처 설치법, 유치원 3법 등 개혁의 핵심 과제들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을 겁니다. 21대 총선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정 후반기 운명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투표율이 높아지면 자한당에 투표하는 사람도 덩달아 많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투표율이 높으면 왜 민주당 의석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율은 선거인 중 투표를 한 사람의 비율입니다. 그리고 선거인은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왜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 의석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느냐? 그 비밀은 선거인 비율에 있습니다. 우선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2월 첫 주차 주중 동향에서 연령별 지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21대 총선부터 선거를 할 수 있게 된 18세부터 50세까지의 모든 연령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에서는 자한당이 더 지지율이 높습니다. 투표율을 보면 어떤가요? 시장이나 도지사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어떤 투표율이 나왔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2018년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던 7대 지방선거 투표율입니다. 80세 이상이 50.8%로 가장 낮고 70대가 74.5%로 가장 높습니다. 50대 이하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다는 걸 한눈에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의 의심과 걱정이 시작됩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투표를 더 많이 해서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해봤자 안 되는 거 아니야? 투표 많이 해봤자 어차피 양쪽이 다 많아지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미리 포기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투표율은 선거인 중 투표를 한 사람의 비율이라고 말씀드렸죠? 선거의 키는 연령별 투표율이 아니라 연령별 선거인과 전체 투표율에 있습니다.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 연령별 선거인 비율에 주목해주세요. 19세부터 50대까지의 선거인 구성비 합은 74.4%입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의 선거인 구성비 합은 25.6%입니다.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50대 이하가 74.4%로 절대 다수라는 말입니다. 60대 이상이 아무리 투표율이 높아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최대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50대 이하 전 연령에서 모두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투표율이 올라간다면 선거인 수에서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 50대 이하 연령대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꼭 하루에 2명씩 붙들고 투표하라고 말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지난 총선에서의 투표율과 의석 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투표율 높이는 방법도 제안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먼저 18대 총선의 전국 투표율은 46.1%였습니다. 이명박 당선 때와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이면서 한나라당이 153석으로 과반 이상을 달성했고 통합민주당은 81석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두 정당의 총 의석수 격차가 72석입니다. 한나라당이 거의 2배 정도의 의석수를 차지한 겁니다. 19대 총선 때는 전국 투표율 54.2%로 18대 총선에 비해서 8.1% 높아졌습니다. 선거 결과는 새누리당이 152석으로 과반 의석을 달성했지만 민주통합당이 127석으로 지난 18대 총선에 비해서 많은 의석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박근혜를 탄핵시킨 20대 총선 결과입니다. 58%의 투표율로 18대 총선에 비해서는 11.9%, 19대 총선에 비해서는 3.8%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선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원내 제1당이 되면서 국회의장을 배출할 수 있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배출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박근혜 탄핵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조건이 바로 이 선거 결과에서 갖춰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투표율이 높은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우리가 2명에게 투표하라고 말하고 그 2명이 다시 2명에게 투표하라고 말합니다. 그 2명이 다시 2명에게 말하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를 덮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정치를 바꿉니다. 우리의 관심이 곧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